이 생체 신호의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없이는 장기적으로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노화되는 속도를 따라잡고 또는 더 앞질러야 이런 기미도 발생되는 확률을 유의미하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미에 대해서 레이저를 통한 영상도 보여드리고요. 여기 대해서 정말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피부아빠 윤석진입니다. 기미와 흑자를 없애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은 많으세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는요, 기미와 흑자 관련 상담은 전체 치료 중에서도 상위권 빈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고민들 하실까라고 생각해보면 눈에 잘 띄어요. 기미 흑자는 눈 주변에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광대 주변에 띠기미도 올라오고 볼 바깥쪽 흑자들도 같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를 확장을 해서 40에서 50대 여성분들이 관리 받으셨다면 요즘에는 20대, 30대 여성들 뿐만 아니라요, 직업적으로도 자외선 노출이 많으신 남자분들까지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셀프로도 이게 기미인가? 흑자인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유튜브나 SNS나 스스로 진단하고 오시는 분들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기미는요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레이저, 미백 관리,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 횟수도 많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체 이런 것들은 왜 생기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자외선의 노출 빈도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피부는요, 크게 각질이 주로 분포하는 표피층이 있고요, 콜라겐이 주로 분포하는 진피층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받으면요, 이렇게 UV가 쏘게 되는 자외선에 표피에서도 그렇고 깊은 층까지 들어가면 진피 상단부까지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을 생기게 되면 피부에서 주변에 멜라닌 세포 데리고 와 라고 생체 신호를 보내요. 이 염증이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 생체 신호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자외선을 여러 번 받는다거나 그 강도가 굉장히 세지면요, 색소 침착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1위는 자외선 노출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유전이에요. 유전적. 이 유전적 요소는 딴 게 아니라 자외선을 노출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생체 신호가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생체 신호의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가정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중에서도 누가 영향을 많이 끼치냐? 이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생체 신호의 원인이자 자극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진료를 볼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첫 번째, 임신 경험 있으세요? 두 번째는 피임약, 에스트로겐 들어간 거 그거를 3개월 이상 복용하셨나요? 물어보거든요. 자, 그 이유는 평상시에는 여성분들도 한 달에 한 번만 이 에스트로겐의 고농도로 노출이 되시거든요. 임신하게 되면 고농도의 노출 기간이 대략 10개월 정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생체 신호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멜라닌 세포가 더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째 낳고 기미가 생겼어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외부 자극인데요, 외부 자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잘못된 피부 시술, 강한 필링, 계속 피부를 만지는 거, 마찰,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 등으로 해서 이 피부를 감싸는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외부 자극을 주면 줄수록 진피가 타격받죠. 그러면서 염증후 색소 침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빈도가 잦은 사우나,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우리 피부는요, 뜨거운 환경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온에서 단백질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매일 하는 샤워가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365일 계속 누적이 쌓이면 이것도 장벽이 다 깨집니다. 이 온도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색소를 깨부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코 레이저.
피코 토닝이 될 수 있는데요. 레이저는요, 자, 까만 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레이저를 하게 되면 표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색소가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또 타격을 줘요. 그 다음에 또 작게 만들어요. 이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서 백혈구 같은 탐식세포가 얘를 먹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피에 있는 자극은 크게 주지 않고요,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만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게 피코 레이저의 핵심이고요. 이거는 강하게 한 번에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드럽게 치료를 해서 피부톤이 점차 맑아지고 좋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네시스 레이저란 건데요. 제네시스 레이저는요, 기미를 없애는 레이저는 아닙니다. 따뜻한 느낌의 레이저고요. 이거는 피부 속에, 특히나 진피층까지 깊게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기나 모세혈과 얕은 색소를 완화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레이저라서요, 정말 예민한 피부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미와 홍조가 같이 있는 분들께 특히나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포텐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미세침이 있어요. 미세침이 있어서 표피까지 밖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깊숙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피까지 좀 갈 수 있게 고주파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흉터, 색소, 탄력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치료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아래쪽까지 직접 작용을 해서요, 기미가 진짜 깊고 피부 결까지 같이 신경 쓰이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써마지인데요. 써마지는 탄력에 유명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써마지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피부 깊은 층, 여기 콜라겐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재형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단 한 번에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술인데, 자극감이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통증도 많이 없어서 즉시 효과는 별로 없고요, 2, 3개월부터는 콜라겐 리모델링, 재형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피코 레이저를 하면 좋아지긴 해요. 얼마나 효과가 지속돼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고요. 피코 레이저 단독으로만 했을 때 유지 효과가 길어봤자 3년에서 5년 미만인 것 같아요. 기미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한 3개월 만에 기미 올라온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재활방제가 엄청 중요해요. 이 피부 자체, 콜라겐층 자체를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럼 만드는 그 과정이 제네시스, 포텐자, 써마지고요. 피부를 보강하는 치료 없이는 장기적으로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피부 자체는 우리가 20대 중반은 노화밖에 안 돼요. 이 노화되는 속도를 따라잡고 또는 더 앞질러야 이런 기미도 발생되는 확률을 유의미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도 지워질 수 있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요, 레이저 프린트기로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져봐도 절대 퍼지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잘 입혀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피코 레이저로 없앨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간을 이동했고요. 실질적으로 레이저 방에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레이저 컬러 프린트 잉크를 입혔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피코 슈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분해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얼굴에 피부에 레이저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제가 한 3배 정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한 건데요. 어느 정도 좀 많이 분해가 된 걸 보이시죠? 그래도 일부 약간 남아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연해지게 보이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하는 그런 속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그림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느 속도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네, 사실 이 정도 속도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기자와 실제 얼굴에 있는 이런 잉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거예요. 이 시술 시간을 너무 한 곳에만 머무르게 되면 표피에 이제 화상이라든지 색소 침착이 오히려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가서 오히려 지나가는 횟수를 더 늘리게 됩니다. 원패스 진행했던 거고요. 투패스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투패스 진행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 3패스까지 가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3패스 할 때는 보통은 색소가 좀 더 깊은 곳, 침착이 많은 곳을 저희는 좀 더 해드리거든요.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사실 확실히 우측보다는 좌측이 많이 옅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리파 레이저가 흑자 검버섯 2번으로 지워질 수 있다고 개발된 장비죠. 흑자 김이 잡티는요, 멜란이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1에서 2주 간격으로 한 5에서 10회 정도는 시술을 권장드리거든요. 다만 피부 타입이나 색소 깊이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한데요. 흑자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립밭으로 1회에서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여기 대해서 제가 좀 원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립밭은요, 오토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뭘 하냐? 인식한단 말이죠. 흑자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이걸 보고 딱 여기만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이런 부분에는 레이저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 오토덤 기술 덕분에 정밀하게 흑자, 검버섯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VSLS라는 기술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냉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열 반응인데 이 열이 과해지면 화상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 열을 냉각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파 레이저는요, 렌즈의 끝단 부분이 컨택을 하게 돼요, 피부에. 마이너스 5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냉각 기술이 엄청 좋습니다. 네, 그래서 표피에는 이렇게 냉각을 줘서 이런 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 흑자 검버섯만 딱 타격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관리들을 해드릴 수도 있고 차단제를 덧발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대부분 많이 하는 건 생주사를 많이 해드리고 플러스 듀오덤 테이프를 보통 발라드리고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듀오덤을 떼러 오실 때는 2주 뒤 관리를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미 흑자를 쓰는 레이저라는 주제로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기미 치료나 흑자 검버섯 치료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